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엔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운인데요. 여러분이 타고난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복, 남편복에 대한 리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목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 이제 질문 뉘앙스 자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까요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난 어떤 무슨 복이 있느냐, 그 복에 조금 더 집중돼서 얘기를 하는 거랑은 약간씩 다르기는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결국엔 내가 미래에 결혼하게 될 혹은 뭐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도 되는 리딩이죠. 일단은 미래 배우자에 대한 리딩이라 사실 지금 당장 내 옆에 배우자가 이 사람일까 맞춰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질문 자체가 내 현재 배우자에 대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재미로 들어주실 분들은,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되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내가 이제 어떤 사람과 뭐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드릴 거고, 상대방에 대한 외모, 직업, 집안, 키, 혈액형,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뽑아놓은 스프레드 안에 여러분들에게 1번이면 1번 분들, 5번이면 5번 분들 등등 내 스프레드에 나온 그 사람의 중점적인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져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주신다면 정말 유용한 리딩이 되실 겁니다. 가장 되게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에요. 이거 개인 리딩에서도 많이 봤는데, 개인 리딩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먼 미래까지는 지금 사실 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개인 리딩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봐드리기도 하니까 제너럴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마이크가 잠시 끊겼어요. 그리고 카드 선택은 왼쪽부터 오른쪽, 이제 왼쪽부터 순서대로 1, 2, 3, 4, 5번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꽃 사진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래 타임라인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리딩에서 뵐게요.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본 카드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사실 결혼과는 무관한 어떤 만남, 그 계기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뭐 누구랑 소개를 받으려고 나간 자리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선을 보러 나간 자리도 아니고, 나 그냥 이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알게 되다 보니까 재미있고 잘 통하고, 뭐 만나고 몇 번 만나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좀 잘 맞아요.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 연락도 좀 하고, 이런 식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분은 만나시게 될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고, 일단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굉장히 고집이 세요.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 복인데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타고난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간 재밌는 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배우자하고 미래 배우자하고 정말 결혼과는 생각 없는 만남,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과 인연이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애시당초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그냥 재미만 보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처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혹은 연애를 안 했던 그런 느낌으로 내 짝을 이제서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직진을 해올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이런 확실한 태도, 그리고 좀 남들과는 다른 이런 가치관이나 소신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1번 분들은 내가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사는 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제 결혼이라는 거 앞에서는 너무 진지해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추후에. 내가 이제 결혼이라는 거, 이게 이제 나한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결혼에 대한 생각, 이 사람과 나와 같은 삶을, 같은 곳을 보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는 그냥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는 게 힘드니 좀 편하게 가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고 나는 결혼이 아니면 당신하고 그냥 연애만 하다가 끝날 마음이 없습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난 복 자체에 배우자 복은요, 일단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준비됐다는 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금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조금 더 특별한 포인트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만약에 주머니 사정이 가볍거나 내가 조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계획적이라거나 이런 거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 자체가, 내 배우자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이나 본인의 커리어나 능력이나 이런 데에서 한 획을 긋고 있고 이 사람의 집안 자체가 탄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전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면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너무 이렇게 금전적인 것과 부를 쌓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내 삶 자체가 여러분이 빈곤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느 정도를 축적해 나갔고 어느 정도 내가 선에서는 난 그때부터는 조금 돈에 대한 너무 압박감보단 조금 즐기겠다, 이렇게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인데 이때쯤 다가오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맞아, 내가 생각했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경제관념 자체도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큰 깨달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이 뭔가 도와서 같이 하는 식으로 상대방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이 배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뭔가 어우러져서 하게 되는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포인트인데요.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펑펑 놀고 먹고 이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돈을 상대가 그냥 퍼주듯이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많이 윤택해지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건데 나의 삶이 상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배경, 그리고 상대가 갖고 있는 기운이나 재물, 금전 쪽으로도, 그리고 이 사람의 커리어도 사실 조금 한몫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나에게 같이 들어오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폭 자체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배우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구 사귀는 걸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나와 한 배를 타고 나와 같이 걸어가야 하고 나와 길을 그리고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사람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같이 있기도 하고 숨 쉬는 공간도 갖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좀 멀리 뭐 우리가 뭐 주말 부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에 나에게 이 사람이 보호자, 배우자 이렇게 좀 내 옆에 등록이라고 하죠. 어찌됐건 뭐 올라가는 거니까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 내 배우자의 자리 그리고 내가 타는 기운 자체도 상대방의 기운을 받게 되거든요. 그 기운을 받는 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주변 친구 만나고 말고 그냥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 만나면 이런 기분이고 뭐 이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꽤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도 괜찮고 재물 운이 굉장히 좀 진짜 어떤 정말 축복을 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꺾일 때 어떤 포인트들은 다 있겠죠. 그러나 금전이 마르거나 금전적으로 휘청거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전적으로 유독 힘든 분들이 있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평탄한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상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호자 자리로 오면서 배우자가 결국 내 보호자죠. 호적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기운을 내가 같이 흡수시키면서 내 인생 전반적인 기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 자체도 상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일을 상대가 뭐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본인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도 나오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으면 인연을 닿아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데이트하려고 여러분을 만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인 분들도 분명 1번에 포함이 되겠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애초에 나는 너를 만나면서 너랑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연히 너무나 편안한 재밌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결국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알아가도 좋다 정도지만 상대는 나를 아예 정해놓고 만나는 나에게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쏟아붓는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하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 약간 상대가 내 보호자처럼 정말 이렇게 나를 좀 여러 방면에서 나를 케어해주거나 서포트해줄 그런 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만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도 맞지만 상대가 휘청거리지 않으니까 내 삶도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껏 버는 그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복에 재물복까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남편 복이나 아내 복 같은 경우는 이 능력 이걸로 인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안정적인 그리고 나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즐겁고 이 사람을 힐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밝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시면서 두 분이 생활을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이나 이런 건 갖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사실 상대방의 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분은 결혼까지 골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번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이 카드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이 카드를 딱 보시면서. 텐 오브 완즈 카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와, 이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나왔나?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은 이제 힘든 느낌만을 말해주는 카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결혼 운에서 지금 우리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는 거고,
내가 타고난 배우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굉장히 운명적이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사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그 만날 시점,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시기가 이 사람과 나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 가득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제까지 등에 업고 정말 말 그대로 다 수습하고 나 혼자 마무리 짓고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이 많은 고통, 역경, 시간들, 상황들, 진짜 실제로 있는 짐, 이런 것들이 도통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상대방과 함께라면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렇다면 상대방은 서로에게 복덩이라는 거예요. 두 분은 서로에게 복덩이예요. 복덩이. 내가 만약에 뭐 10개의 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 금전 뭐 무슨 뭐 일, 하필 이 시점에 이직도 해야 되고 사업도 뭔가 다시 일으켜야 되고 막 옮겨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인간관계도 너무 지쳤고, 이런 시점에 상대도 마찬가지면 우리 두 사람 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힘든 사람끼리 만나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그렇게 전부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매우 운명적인 만남, 이 사람의 짐과 내가 갖고 있는 짐이 만나서 짐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인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짐과 이 사람의 짐이 만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이 짐을 2배로 더 강하게 들어안고는 완전히 다 해결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혼자일 때는 이 짐을 너무 혼자만 다 끌어안고 가서 무거웠는데, 나나 당신이나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땐 이것들 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우리 어차피 다 둘이니까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이 타고난 배우자 복에는 이 금전복과 여유로운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복,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배우자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고 좀 얼굴에 웃음이 띈 날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말 뭐 운이 좋게 들어오거나 내가 운이 한 차례 좋게 바뀌려는 징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너 얼굴 폈다. 너 얼굴빛이 달라져 보인다. 너 안색이 달라져 보인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체가 뭔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여러분 자체가, 이번 분들 자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시점에 그동안도 어떻게 살았을지 뭐 다 다르시겠지만 고립되고 늘 같은 곳에서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아오는 삶을 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타로를 갖고 무슨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건 너무 오바스럽지만, 적어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회사나 어떤 일하는 곳이나 이런 게 고정적으로 고정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늘 내가 같은 강도로 같은 느낌의 스트레스를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순환되거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타고난 배우자의 복, 그 상대방의 기운 있죠. 이게 상대방과 내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내 미래 배우자가 밝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변화 자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유행에도 약간 뒤처지고 트렌디함과는 약간 거리가 멀고,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된 것들, 뭐 이렇게 좀 빈티지까지는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완전한 오리지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내 미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와 성향이 비슷할진 몰라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요. 나와 정반대의 사람. 새로운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삶 자체를 보수적이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좀 변화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 자리에 들어오면 내 삶 자체가 고립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요. 나를 고립시키는 삶에서 나를 밖으로 조금 보여주는 삶, 밖으로 나를 드러내게 되는 삶,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삶.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물론 저는 내조만 하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배우자의 어떤 변화무쌍한 이런 에너지 좀 발랄하고 밝고 이렇게 좀 밖으로 좀 이렇게 표출해 나가는, 분출해 나가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고 역동적이고 역마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활동적인 그런 에너지의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내가 안정되게 구축되고 있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대로 가져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주는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내 거를 뺏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난 복에 이 어쩌면 되게 고스란히 이 앉아서 좀 이렇게 정적으로 이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 한 스푼, 다양한 색깔 한 스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씩 보는 관점도 트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의 한계치, 컬러의 한계치가 있다고 했다면 이 색도 저 색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여유로움이 이 배우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혼 전에 생각이 많고 사색을 즐기고 이랬던 분들, 성숙했던 분들이라면 결혼 후에는 약간 성숙의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에 몰두하고 하나에 빠져들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성숙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함 으로 다가가게 되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한 좀 고차원적인 느낌, 철학적인 그런 사람이고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어요. 나이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보다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들뜨거나 함부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 본인의 커리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변화 자체가 조금 많을 거예요. 직업적으로나 본인의 어떤 일이나 이런 데서 변화나 어찌 좀 옮겨 다녀야 된다거나 많이 좀 돌아다녀야 한다거나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두 분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사를 좀 때마다 이 사람의 상대방의 일이나 이런 직업적인 거나 사업적인 것들 때문에 지역을 좀 옮겨 다녀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좀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게서 피해를 주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성숙도가 한층 더 방향 자체가 조금 옮겨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복이 작용이 될 겁니다. 상대방의 복이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확장의 에너지로 복이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이 있다. 평소에 사실 나는 삶에 대한 욕심, 내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심, 인간관계든 사랑이든 모든 걸 다 잃지 않으려고는 하시지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금전적인 거, 일적인 거, 직업적인 거, 그리고 가족,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거 어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내가 꼭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나 소유욕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경우 되게 의외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타고난 배우자 복 자체는 이 여러분들에게 잔뜩 나와 있는 지금 저 펜타클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인데 이 펜타클 카드들 결국에 내가 손에 쥐어야만 하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허기진 이런 것들을 배우자가 채워주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허기짐이라 그래야 하죠. 그런 부분을 내가 타고난 배우자 복에 있는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그 정서적 허기짐이 비로소 조금 채워지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고 나는 내 인생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 주고 싶지도 않고 피해 받고 싶지도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꾸 움켜쥐고 있고 잃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꽉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풍족하고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삶의 빈틈을 허용해야 그나마 조금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들인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자라왔던 상황들 그리고 뭐 내 부모님 혹은 내가 보고 온 가정이라는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내 금전적인 부분 뭐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죠? 사건,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에게는 금전적인 거, 인간관계, 사랑 이런 것들이 가져야만 하는, 잃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힘을 빼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는 이 만나시게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특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그리고 어쩌면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순간에 이 사람과 미래 배우자분과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보여지곤 있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와 생각지도 못한 만남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금방 헤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내 옆에서 조금 한결같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좀 힘이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의존까지는 아니지만 의지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공하기까지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해내기까지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는. 근데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고 역경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흔들리거나 완전히 조그만한 이런 스크래치에도 막 다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더 뭔가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런 멘탈을 조금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멘탈이 좋다, 멘탈이 강철 멘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대의 특징.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단단하게 굳은 살이 생겼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정확해요. 상대방은 타고난 멘탈보단 멘탈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종교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직업을 한다거나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심리 상담 이쪽이 아니라면 영업직을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리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깊이감이 있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남들에겐 하지 못한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당장 눈앞의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살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결코 그게 재밌고 좋고 이렇게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비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경우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뭐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안정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의 정신적 허기짐을 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복에 있는 단 한 가지라고 한다면 뭐 능력도 있고 다 사람마다는
다른 어떤 정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상대방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마음,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허기짐과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채워줘요. 감정적인 것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동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되게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차갑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너는 좀 인색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거나 아 너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들었다거나 너 이렇게 다 쌓아두고 뭐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거나 이런 생각 그런 좀 내가 좀 너무 계산적인가? 너무 인색한가 정말? 이런 느낌까지 욕심이 너무 많나?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을 상대방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우자 복에 있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타고난 복, 원래는 내가 인색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내가 타고난 이 그릇 자체는 여러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근데 하나하나 잃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힘듦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상대가 들어오면서 정서적으로 뭔가를 더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냥 나와 결혼하고 뭐 우리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도전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확장시키는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일궈내는 것들, 성취하는 것들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확장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들의 직업 명예가 높아져서 확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상대가 들어오면서, 상대가 내 배우자로 들어오면서 내가 그 정신적인 분야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릇, 내가 원래 타고났던 그 그릇이 좋게 발현되면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우자가 내 선생님이다. 내 삶에 배울 수 있는 어떤 선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그쵸. 이 사람에게도 내가 힘듦을 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뭐 결혼해서 너무 사랑하고 이런 사람 뭐 보호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선생이다 여러모로. 이 사람이 나보다 진짜 배울 점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의 스승이다. 그냥 이 배우자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정신적인 게 한 스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에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 경제적인 독립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독립도 함께 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남들과 어울리거나 애써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정으로 막 부딪히고 막 몸 부대끼고 살고 이런 거랑은 내 삶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4번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카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바랬을까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랬을까? 이분들은 이 리딩을 오늘 정말 누가 올까? 누구랑 내가 결혼하게 될까? 내가 타고난 배우자 복이 뭘까? 궁금해서 왔을까? 아니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나한테도 그런 복이 있다고 나오기나 할까?
그런 복 있다고 나올까? 나는 결혼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왠지 지금처럼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내가 설령 지금 연인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까?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여러분은 그런 의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내가 누군가와 결합이 되고 뭔가 좀 결속력, 그러니까 소속감 이런 것이 여러분은 약간 어색해요. 약간 불편하고 소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런 사회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별로 안 맞고 나는 나 혼자서 마이웨이로 사는 것이 좋아. 그게 편해. 그 능력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도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어디 떠나고 싶어. 숨고 싶어. 약간은 개인주의 성향은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약간 조금 독신주의 성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아니면 그냥 끊어내거나 차단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이라고 다를 건 없겠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내가 과연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이긴 할까? 라고 생각하며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타고난 배우자복, 남편복이나 아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열망하고 갈망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 결속력, 동맹, 제휴, 연합 이런 키워드 있죠. 정신적인 거, 다 같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남이지만 가족이 되어가고 피보다 더 진한 이런 느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복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상대방과 내가 단 둘이 그냥 여행하는 어떤 이런 삶을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결혼을 떠올렸을 때 이 사람과 그냥 여행하듯이 우리 두 사람만 그냥 서로의 부모님, 가족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하더라도 이 상대방과 내가 끈끈한 어떤 정 이런 것에 좀 묶이게 되실 거예요. 결합이 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떠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내고 다 같이 모으고 다 같이 여행 가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만 신경 썼으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무언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영혼의 단짝처럼 매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이 사람의 에너지가, 배우자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나에게도 내 삶에도 약간의 어떤 잡음은 아닌데 잡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소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일상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은 매우 고요한 편에 속해요. 뭔가가 조용하고 정적이고 차분하고 내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남들과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어울리는 것과는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결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가족이나 이렇게 단체 생활, 사회성 이런 것이 좋은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데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타고난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행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세계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두 분이 서로를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은 상대가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예의상 매일매일 대답을 할 수 있나? 나는 안 그러거든요. 나는 그냥 읽고 안 대답해버리면 그만이고 나는 굳이 그런데 참여하고 싶지 않고 내가 참석해야지만 어울리는 이어져야 되는 관계 같은 거라면 내가 안 하고 말지라는 느낌인데 상대방은 아니거든요. 예의인지 뭐 배려인진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떤 절차가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막 모두를 이렇게 형성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적 특징도 마찬가지겠죠. 혼자서 일한다는 느낌보단 모두를 거느리거나 이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내가 이 사람들의 고충이나 뭔가
고민이나 혹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선 안 될 거예요.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직업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혼자 일하는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동은 조금 잦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이 사람 본인의 자리에서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호기심을 느낄 거고 여러분도 상대에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그래서 초반엔 두 분이 의도치 않은 자존심 싸움이나 밀당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상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느낌엔. 그리고 상대방의 저런 것들이 나는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 상대방도 나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냐? 라고 왜 이렇게 당신은 당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을 내리냐? 라고 상대는 나에게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서로가 물들어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보기에는 이런 확장의 에너지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어울림, 교류하고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여러분일 수 있는데 배우자로 하여금 내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인맥 과연 여러분들이 인맥이란 단어가 반가울까요? 뭐 그치만 뭐 어쨌든 인맥도 어느 정도는 있고 사회적인 그런 네트워크망이 상대방의 배우자, 그러니까 내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넓어지는 거죠. 폭이. 연결이 계속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연결이 돼요. 나는 분명히 혼자고 나는 혼자가 편하고 나는 분명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의 삶이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고 결혼이라는 걸 이 사람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인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겐 인복도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인복 자체를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랑 같은 건 필요 없다. 감정 같은 건 필요 없다. 안 나눠도 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상대방이 내 배우자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자리가 내 배우자의 자리가 채워지고 내가 타고난 복, 원래는 인복이 있었어야 하는 내 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트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힘들고 그 유지해 나가는 게 싫을 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일하시는 형태, 돈을 버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 환경이 사랑이 없이는 결국엔 여러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정으로 얽히고 친하고 반가워 막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인복이랄 건 별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복이 점점 트이고 인복이라는 게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내 인복이 배우자로 하여금 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분들과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의 위치,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게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치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마음껏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진심 어린 감정, 사랑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회복하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들고 한 발짝 더 도둠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재도약해야 하는 것들 혹은 이 사람이 나아져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변화 같은 것들도 상대방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전의 상황과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의 상황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 지윤님 그러면 저는 뭔가요? 제 배우자 복 아니었나요? 상대방이 그런 복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도 막 주고 살게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일찍이 깨달으셨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많이 베풀고 주면서 사는 게 나한테 다 돌려받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일찍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5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완벽하게 치유시켜 주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상대방의 위치나 상대방의 능력이나 상대방의 직업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이 사람 무너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가 구원해줬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 손 내밀어줬던 그 마음, 그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정말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상대가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상대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돼요. 왜? 여러분과 상대가 친구가 아니잖아요. 배우자죠. 서로에게 배우자잖아요. 서로에게 보호자고 내가 이 사람의 편에 있고 이 사람의 옆에도 늘 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운을 서로가 탈 거고 상대가 변화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이 기운들이 여러분에게 몇 배로 좋게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베풀었던 게 조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생명수와 같은 느낌이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보답하는 것처럼 달라지는 인생을 보여줄 건데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타고난 복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5번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리딩에서는 특히나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타고난 복 자체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이 뭔가 마음적으로 뭔가를 제공해주고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직업적으로도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시점에 상대는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대방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처받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별로 믿지 말아야지, 나는 인간한테는 기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러고 있던 상황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구해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거의 구원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상대방의 인생을 구원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건 사실 없어요. 서로가 그때의 시기적절한 구원자일 뿐이죠. 서로가 다 시기는 다르지만 일방적인 구원은 결국에는 좀 파멸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결국엔 똑같이 뭔가
베풀어주는,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 내가 사랑이 아니라면 이 사람한테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주시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후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있는 환경, 일하는 상황, 일하는 환경, 일하는 패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내가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후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쵸? 눈으로 볼 거고 마음으로 느낄 거고 이건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오네, 단순히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생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복을 지금 다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배우자로 하여금 최고점에 달한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마치 그냥 내가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 어떠한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내 배우자로 하여금 최대치를 찍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때가 최고 정점일 거거든요. 이 배우자와의 생활이.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고서예요. 배우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복이 여러분들이 늘 베푸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베풀고 받아야 하는 그 복이 배우자로 하여금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고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하여금 한 번 더, 그리고 최고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주는 거보단 이 사람과 내가 결합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그 대가로 돌아올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원래 커요. 그리고 인복도 인복인데 여러분들이 주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는 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걸 그냥 나 받기만 할 걸 뺏어야지 이런 느낌보다 여러분들은 주고 받고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아야 하고 사람들도 다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될 거고, 근데 이 배우자로 하여금 그게 이제 최고의 정점을 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 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조금만 받쳐줬다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풀릴 사람이고, 예술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외국에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나가서 활동해야 하는 약간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학문의 길도 굉장히 넓고 깊어요. 상대방 여러분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보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그런 느낌일 거예요. 상대방 자체가.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삶도 그러하고 공부, 학문적인 거 이런 것들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에도 상대방은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내가 조금만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끌어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잘 될 사람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 멘탈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처도 많이 받고 여리긴 하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쁘고 이쁘고 잘생긴 게 능력이기도 할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징이. 근데 이거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게 이 사람한테도 시너지 효과로 다 갈 거고, 그걸 보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의 인생이 더 잘 풀리게 되는 느낌으로 흘러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업자도 아닌데 우리 둘이 손을 잡자마자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